이 방일이 나설기도 하지만은 이 방일이라는 말은 이제 일단은 첫 번째 방자는 방종한다 할 때 방종이에요. 그러면은 무엇을 방종하느냐 그러면 탐진치를 방종한다. 자, 한번 이제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방종하는 것이다. 뭐죠? 자기에게서 일어나는 탐진치, 이런 그 번뇌들을 방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아이들이 어떤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애기들이 이제 어떤 행동을 하는데, 방종한다. 이렇게 내버려 둔다. 하는 대로 내버려 둘 수 있죠. 자기 탐진치가 작동하는데, 개입 안 하고, 그냥 놔둬요. 그럼 얘들이, 어린애들이 이렇게 장난을 막, 지멋대로 하듯이, 그렇죠. 그리고, 그러듯이 이게 내 업이 자기 멋대로 하는 거를 방종하는 겁니다. 그 원인은 자기의 마음이 탐진치에 의해 유혹을 당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탐진치에 의해 유혹당했고, 그 유혹당한 마음이 왜 유혹당한 그 마음을 좋아해. 우리는 탐심이 있는 사람은 뭐죠? 탐욕의 대상이 나타나면 좋잖아요. 그렇죠? 화를 내고 싶은 사람은 화낼 만한 대상이 나타나면 화를 내면서 기쁘죠. 유혹당하고 끌려감으로 인해 당연히 자기의 전체 몸과 마음을 스스로 탐내고 화내고 어리석음의 일들로 쫓아간다. 이 방일이라는 말은 무엇이 기반이냐면은, 자, 이제 해태는 무엇을 타고 생겼어요? 불신을 타고 생겼죠. 자, 불신을 기반으로 해서 해태가 발생됐죠. 해태는 단악수선, 그러니까 악을 끊고 선을 지향하는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진력이 그러니까 선한 선법을 향한 정진력이 없는 상태예요. 이 해태 더하기 탐진치. 그러니까 이 선법을 지향할 에너지가 1도 없어. 거기에다가 탐진치가 작동하는데 거기에 어떤 족쇄도 채우지 않아. 그냥 방종해요. 작동하는 대로 방종해. 그래서 방일 이렇게 붙죠. 이 방일과 해태는 수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수행상에 매우 큰 장애라고 할 수 있다. 자, 해태와 방일이 있으면 어때요? 해태와 방일이 있으면 그 앞에 불신은 옵션으로 붙어요, 안 붙어요? 이게 불신이 없이는 이게 해태 방일이 작동이 안 되겠지? 자, 이제 불신은 기본 옵션이야. 그 상태에서 이게 선을 향한 에너지가 1도 없어. 선법을 향한 에너지가 1도 없어. 그 상태에서 탐진치를 방종해. 이 업력을 그냥 풀어놔. 그러면 이 상태가 되면은 수행이 자리 잡을 틈새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기 업을 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자기 업력을 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지옥에서부터 이렇게 천상으로 가고 그 다음에 삼계를 벗어나는 요 상태에서 뭐냐면 업이 청정하면 청정할수록 위쪽의 차원하고 상응한다 그랬죠? 업이 청정하면 청정할수록. 그럼 업이 탁하면 탁할수록 어디로 가요? 다음 내가 가야 이게 만나게 될 차원이 어떤 차원? 아래쪽의 차원. 업이 청정하면 청정할수록 위쪽의 이 차원과 상응할 수 있죠. 만날 수 있죠. 자, 그러면 나는 지옥 차원에 가서 노는 게 좋아. 그러면 마음 놓고 업을 탁하게 해도 돼요. 나는 다음 생에 아비도 축생도 좋아. 그럼 마음 놓고 탁하게 해도 돼. 그런데 인간도 이상은 내가 해야 되지 않겠나? 인간도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마음 먹으면은 관리에 들어가야 돼. 그렇죠? 그러면은 뭐예요? 청정도를 우리가 이 사회법으로 쳐도요. 우리가 그냥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정도만 되려고 그래도 사실은 준법 정신이 있어야 될까? 없어도 될까? 그렇죠.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보고 이건 넘으면 안 되지. 그리고 그 선을 안 넘고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것들이 많죠. 그러듯이 인간도 이하로 안 떨어지려고 하면은 우리는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이 넘으면 오염되고 그 오염되는 그 선을 넘지 않고 그 다음에 넘었던 자리에서 차츰차츰 뒷걸음질 쳐서 그러니까 이렇게 선으로 치면은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선이 이렇게 쭉 있는데 예전에는 여기가 시발점이라면은 예전에는 이만큼 넘었어. 여기가 이제 시작점이라면은 처음에는 이만큼 선을 넘었어. 그러다가 오염되는 선을 그러다가 요만큼으로 왔어. 그 다음에 또 오염되는 선을 이만큼으로 이렇게 조금씩 한 칸 한 칸 이걸 뭐라 그래요? 수행을 통해서 청정해진다고 얘기하는 거죠. 단박에 여기에서 뭐 이리로 쭉 해서 이 지점까지 오면 좋겠지만 그건 그게 그렇게 이치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안 되죠. 이렇게 한 발 이렇게 물러서는 거를 이렇게 물을 빼는 거를 물 빼는 작업을 하는 거를 이게 단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쪽에 어울리던 업을 이쪽에 어울리는 업으로 이렇게 하려면 선업이 많이 증가돼야 되겠죠. 또 한쪽으로는 업을 지우고 한편으로는 악업을 지우고 한편으로는 선업을 키우고 왜 그러냐면은 이쪽 단계에서 보면은 자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아직은 오염의 영역이지만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쪽은 선한 경지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쪽이 더 오염된 영역에서 바라보면은 상대적으로 선한 영역이거든. 그러니까 지옥보다는 그래도 선한 영역이 악이고 악이보다는 그래도 축생이 좀 낫고 그래도 사막도죠. 여기는. 그러면서 뭐예요? 차츰차츰 이렇게 우리는 다듬어서 올라가는 거다. 그러니까 수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수행상에 매우 큰 장애라고 할 수 있다. 이 둘은 약간의 차별이 있다. 해태의 범주는
게으름을 성품으로 하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은 수행하기 싫어한다. 즉 뭐죠? 선을 닦는 일에 게을러. 그래서 그 선을 닦는 일은 수행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의 업을 청정하게 만드는 과정은 수행이라고 하죠. 그거에 게을러. 방일한 사람은 게으르지 않으며 매우 부지런할 수 있어. 어떻게? 방일한 사람은 이 방향으로 부지런해. 탐의 방향으로 매우 부지런할 수 있어. 진의 방향으로 매우 부지런할 수 있어. 그렇죠? 굉장히 부지런하게. 그래서 이런 쪽으로 부지런하니까 단학수선의 일을 얘기하면은 아이 바빠. 내가 얼마나 바쁜데 지금 한가하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고. 그쵸? 아니, 토요일 날 가서 한번 강의 한번 들어봐. 괜찮아. 좋아. 이렇게 얘기해도 바빠. 난 여가가 없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죠? 예. 제가 엄청 놀라고 있는 게 뭐냐면은 오늘 덥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반은 어떻게 이게 이 날씨가 이게 조건이 열악해지는데도 이게 출석 상태가 매우 훌륭해. 우리 토요반 우리 불자님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예. 이렇게 제 강의가 내용이 쉽지만은 않은 내용이잖아요. 그러긴 한데 유익하긴 하지. 이제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은 이 자기를 관찰할 수 있는 뷰 포인트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사진을 찍는데도 이게 촬영 포인트가 있죠. 통도사를 잘 찍으려면 어느 지점에서 찍으면 사진이 잘 나온다. 이런 것처럼 이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관찰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들을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의 바쁜 일은 수행 이외의 다른 일에 엄청 바쁘기 그지없다. 즉, 수행을 하는 그런 일을 할 겨를이 없다. 그래서 방일과 해태는 결과적으로는 같다. 그 결과는 전부 수행하기 싫은 것이며 그렇게 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하나는 에너지가 딸려서 못하는 것, 또 하나는 다른 추구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예전에 이제 이 정공법사라는 중국의 지금 스님이 계신데, 대만에, 이게 이제 장개석을 따라서 대만으로 오셨다가, 장개석 군의 이게 군인이었다가, 이제 퇴역하고, 젊은 나이에 출가를 했죠. 대만에서. 그런 분인데, 굉장히 큰, 강의도 많이 하시고, 지금 90 몇 세이신데, 요즘에도 매일 강의하셔요. 안경도 안 쓰고. 근데 그분한테, 그리고 그분이 이런 일이 있어요. 2002년도인가? 그때쯤에 신강 위구르 지역에 큰 지진이 났거든.
그래서 그 전공법사를 모시고 사는 분, 이렇게 좀 일을 좀 봐주시는 분들한테 그쪽 사정을 좀 알아보라고 해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신장 위구르 지역을 돌아봤답니다. 그러고 이제 그 상황을 쭉 듣고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게 산답니다. 그이들을 가난해서 구제해 줄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의논하니까 돈을 주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이제 그런 것도 나왔겠죠? 모금을 해서. 그러니까 스님이 돈을 주는 거는 아주 굶주린 사람에게 기름진 음식을 먹이는 것과 같다. 그 몸에 독이 되면 됐지 약이 되질 않는다. 그리고 그거는 소모하고 나면 끝난다. 그 지역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려면은 그 지역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교육을 할 때는 와서 교육받는 학생들에게 음식을 제공한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교재와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음식도 제공한다. 이런 이제 설계를 잡은 것 같아요. 그러고서 그 지역을 살펴보고 학교가 얼마나 필요하나 보니까 한 200군데.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전화를 합니다. 예, 아무개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예. 전화를 다 주시고 감사합니다. 전번에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뭐죠? 전번에 그 보시를 하신다는 거. 예. 지금도 유효합니까? 아, 예. 유효합니다. 그러면은 위구르 지역에 학교를 한 200곳 정도 지어야 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날 것 같습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 돈을 나한테 보내지 말고 당신이 주관해서 그쪽에 학교를 좀 세워달라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일을 그런 식으로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이제 수행으로도 아주 깊고 또 경학에도 깊고 그런 그 스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의 이분들은 이제 이렇게 정진을 이게 탐심, 진심, 치심 이런 걸 다스리는 데는 아주 전문적인 힘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굳이 내가 화주를 받아서 내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의 고통이 소멸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보시를 하고 싶으면 예, 알겠습니다. 근데 당장 그 보시를 받아서 쓸 데가 없어요. 좋은 일에 써야 되는데, 그쵸? 원하는 자리에 써야 되는데 쓸 자리가 없어. 그럼 어떻게? 보류. 이제 그것도 맞지, 그죠? 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업력을 어떤 식으로 업력을 만들어 가야 하느냐, 그런 것 중에서 해태와 방일, 이거는 이게 모양새는 조금 다른데, 해태 상태가 되면은 에너지 정지 상태, 방일 상태가 되면 부지런한 상태. 그렇지만 수행과 관련해서는 일도 관심이 없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렇죠? 자, 여기에 보면은 이 방일이라는 거는 즉 해태와 탐, 진, 치 네 법이 바탕이 된다. 그러니까 해태, 탐, 진, 치가 합쳐져서 요것들이 콜라보를 이룰 때 방일이라는 특정한 심리 상태가 작동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혼침. 요 혼침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이쪽에 이 혼침. 혼침이 나타내는 특징은, 자, 여기 85쪽입니다. 혼침이 나타내는 특징은 두 눈에 신명이 없고, 두 눈에 이렇게 초점이 없고, 사지가 무력하여 반응이 매우 느리다. 때문에 혼침은 근본 번뇌 중의 어리석음에서 직접 유발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이제, 그게, 이렇게 뭐 대략 둥글하게 때려줘서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칼칼한 맛이 안 나와요. 이 칼칼한 맛은 역시 이 화면에 나오죠. 이게 언젠가 이런 거를 번역을 좀 해야 번역된 교재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빨리 조만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갈등을 해요. 계속 강의를 할 거냐, 강의를 쉬고 번역을 할 거냐. 둘 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번역을 해놓으면은 그 좋은 점이 여러 사람들이 누구라도 이제 이렇게 교재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전에 이제 무량수경이라는 것을 번역을 해서 출판을 한번 해봤어요. 출판을 해서 번역을 해보니까 그때 한 3천, 4천 이렇게 돈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부지런히 저축을 해야 책을 한번 낼 수가 있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야. 이렇게 뭐를 해도. 그래서 덕분에 이제 시원하게 보시는 한번 잘했죠. 예? 예, 2016년도. 예, 그때 그랬죠. 이게 이제 생각은 좀 하고 있고, 번역을 해서 좋은 책을 출판한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해놓고서도 또 이제 망설여지는, 그쵸? 제가 광부가 아니거든. 자, 그건 그래요. 그건 넘어가고. 자, 혼침. 혼침은 마음이 경계를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마음이 경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제6 의식이 작동하고 있고, 그러면서 전오식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촉식, 이런 것들이 경계를 만나서 이렇게 이제 주의를 기울이잖아요.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감당을 못해. 여기에 이렇게, 이거 주의를 기울이고 봐야지 강의를, 이게 도함스님 목소리를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야지 하는데, 소리를 듣고 의미가 해석이 되게끔 하려면 주의를 기울여야 되거든.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실리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감당할 힘이 없는 상태.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우리가 겪는 혼침 중에 요즘에 이렇게 통도사 오다 보면 이 뜨거운 날에 어떨 때는 이렇게 운전대 잡고 혼침이 찾아올 때도 있죠. 그거 참 난감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능장경한, 그러니까 경한은 뭐죠? 이게 이 신심의 상태가 굉장히 무게감이
그 자전거 딱 중심 잡았을 때 무게감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렇듯이 경안의 상태에 들어가면 몸과 마음의 무게감이 없어. 아주 이게 내 몸과 마음의 무게감이 무겁게 올 때는 내 상태가 좋은 상태, 힘든 상태. 내가 손을 느끼려고 할 땐 느끼지만 그 특별하게 마음을 안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 느낌이 없어. 그럼 이건 건강한 걸까? 아픈 걸까? 건강한 거죠. 아프면은 도도 계속 신호를 보내죠. 자, 어쨌든 경안을 장애할 수 있고 비파사나 관찰. 이게 비파사나는 뭐예요? 지관 중에서 관. 그러니까 집중해서 관찰하는 그 힘을, 집중 관찰하는 그 능력을 이게 방해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내 마음을 관찰해야 되겠다. 근데 혼침이 와. 초점이 안 잡혀. 자, 이제 여기 혼침은 한번 자세히 한번 보죠. 뭐냐면은 어떤 대상을 설정하고 그것을 잘 보거나 잘 들어야 되겠다는 그 대상에 대해서 그 주의력을 유지하지 못해요. 책을 볼 때 혼침이 찾아 들어오면은 이게 글자를 읽기는 읽어도 혼침의 에너지가 오면 글자는 읽기는 읽어도 글자와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안 읽어져. 그렇죠? 그래서 봐도 이게 그때는 해도 이게 한동만동해요. 그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연부를 하는데 이렇게 연부를 하다가 보면 이렇게 꽂박하고 또 내지는 거기에 주의력, 집중력이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주의력, 집중력이 이걸 제거시키는 힘이 있지. 그 혼침은. 그래서 이런 혼침은 부처님은 이 혼침이 이것도 이게 습관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런 혼침이 오는 거는 뭐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이제 현재 이게 이제 연세가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유지를 하냐면은 중간중간에 잘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간중간에 잘 쉬는 게 뭐냐면은 이 상태가 우리는 일정한 상태에 있지 않고 에너지 상태가 왜 꼭 저거하고 비슷해요. 휴대폰 배터리하고 비슷해서 이렇게 쭉 에너지가 다운이 돼 들어가잖아요. 일정 이상 선에서 더 내려가면은 이게 집중력이나 주의력이 굉장히 떨어져. 그렇죠? 그런 상태가 되면은 그럴 때에 이제 이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회복 방법을 물어봐요. 내가 연부를 좀 조용히 앉아서 연부를 하면 회복이 되느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죠.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 맑은 정신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거든. 그리고 맑은 정신 상태를 만들고 유지하고 무엇을 하면은 내가 빨리 지치는가? 무엇을 하면은 맑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행동을 하면은 어떤 심리 상태를 쓰면은 빨리 피곤해지는가? 피곤해지고 나면 혼침은 기본 옵션으로 따라오거든. 그렇죠? 그 다음에 싫어하거나 실증을 내면은 혼침이 따라올까 안 따라올까? 근데 정말 의미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선한 법이고 좋은 건데도 마음이 거기에 해태심이 움직이면 혼침이 따라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이렇게
이 운어 스님도 그러셨어요. 경악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토끼처럼 깜빡깜빡 졸아야 이 조는 기술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시거든. 그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 문장을 이렇게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그 난이도가 그냥 글자는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그 난이도가 어떠냐면은 이렇게 난이도가 이렇게 움직이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끼어들거든. 그러면은 이게 이 산을 하나 넘으려고 그러면요. 이 산을 넘으려고 그러면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써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운어 스님의 애제자 워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제 워런 스님은 저희 이제 직접 제가 모시고 공부한 스님이고요. 요거를 하나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이 쌀 한 가마를 번쩍 들었다 내리는 만큼 용을 써야 이게. 근데 쌀 한 가마니를 이렇게 어깨까지 들어 올렸다가 그걸 내리려고 그러면 제법 용을 바짝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불가능하죠. 젊을 때 얘기지. 근데 그렇게 경을 보는 사람들은 이러면은 이런 걸 몇 번 넘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에너지 소모가 많아. 그러면은 그렇게 지치거든. 지친 상태에서는 글자를 읽으면 글자가 이제 미끌미끌해. 글자가 미끌미끌해 가지고 읽어도 의미가 안 나와. 그러니까 굉장히 딱딱한 겨울에 아주 꽝꽝 얼어서 이렇게 삽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자리에 삽질하고 있는 느낌 있잖아요. 이게 매끌매끌해 가지고 이게 의미가 캐지질 않아. 그럴 때 그런 때가 오면은 그냥 그렇게 해서는 백날 앉아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때는 깜빡 졸아라. 그러니까 깜빡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살짝 왜 이렇게 졸 만큼 순간 숙면이거든. 순간 숙면 상태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그러면은 이게 머리가 맑아져요. 그러고 나면 다시 글자를 보면 의미가 보여.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경을 보는 우리들은 이제 뭘 하냐면 혼침을 면하기 위해서 이게 기술적으로 이게 가장 짧은 시간에,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이 혼침의 에너지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이게 노하우를 이제 많이 개발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다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혼침 상태에서는 뭐를 해도 힘들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눈꺼풀이 무거운데 운전하려고 그래봐. 아주 쌩 힘을 써요. 그렇죠? 눈꺼풀이 평상시에는 무게감이 없지만 한번 얘가 무게를 잡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혼침을 방치해서 습관이 되면은 인생이 무거워집니다. 그렇죠? 혼침을 방치한 상태에서 그 상태로 이렇게 일상을 유지하면은 삶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니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전번에 어떤 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아들하고 싸웠답니다. 왜 싸웠냐 그랬더니 아들이 쓸데없는 짓을 하더래요. 회사에서. 그래 무슨 쓸데없는 짓을 했냐 그랬더니 아니 글쎄 회사에다 한쪽에 공간에다가
그 리클라이너 의자 이런 거 있잖아요. 안락 의자. 이런 거를 쭉 갖다 놓고, 그 직원들 고단하면 좀 여기서 쉬라고 그런 걸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버지는 이제 그래, 그 아들이 관리하는 영역이 어딥니까? 그랬더니 연구부래요. 연구. 그래서 그 연구원들은 연구해서 성과를 내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렇죠. 근데 연구원들이 머리가 피로하면 새 아이디어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머리가 피곤하면요, 아이디어 안 나와요. 근데 리클라이너 놓고서 한 20분, 30분만 있다가 이게 깊은 수면 상태에 잠깐만 들어갔다 나오면은 그럼 이게 머리가 굉장히 맑아지거든. 그러면은 새로 출근해서 일하는 거하고 같은 동력을 내거든. 그렇죠. 지금 현대는 뭐냐면은 우리가 번뇌가 많으면은 에너지 소모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번뇌가 많으면 에너지 소모가 많아요. 화가 나면 에너지 소모가 많습니다. 또 불안하면 에너지 소모가 많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소모가 많으면 혼침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혼침이 습관화되면은 인생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몸도 마음도 무겁고 힘들어요. 그리고 재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인을 보죠. 이 혼침을 부르는 요인들이요. 분노 후에 혼침이 빨리 찾아와요, 늦게 찾아와요? 에너지 소모가 많아요, 적어요? 그럼 분노는 꼭 표출해야 분노인가? 품고 있어도 분노인가? 품고 있어도 분노죠. 불안은? 이 불안은 그런 요인이 있어요, 없어요? 혼침을 불러오는. 과식은? 그렇죠? 이게 삶의 질을 떨어뜨리거든. 그 다음에 분노, 불안, 과식. 그렇죠? 이럴 때, 이런 상태에서, 이런 거는 키워봐야? 그러면 뭐냐면, 염불은. 분노할래? 염불할래? 불안할래? 염불할래? 그쵸? 그 다음에 망상 피울래? 염불할래? 그리고 아까 물에 대한 얘기 했었죠? 염불을 하면은 내 몸에 있는 지수화풍의 작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청정해질 것 같아요? 탁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것이 낼 수 있는 결과가 1타 몇 피인지 알 수가 없어. 굉장히 많은 좋은 효과를 낸다고. 그래서 오늘 이제 가시면은 물은 알고 있다. 그렇죠?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일본의 그런 그분이 했던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검색을 해서 살펴보시고, 거기에다가 오늘 제가 그분은 물만, 그리고 현재 과학이 물만으로밖에는 지금 증명을 못하고 있지만은 영향을 미치는 거는 지수화풍. 그러면은 뭐예요? 이게 지에는 뼈도 들어가죠. 뼈가 약해서 불편하신 분들, 그분들한테 묻습니다. 그래, 분노할래? 염불할래? 불안할래? 염불할래? 짜투리 시간을 하다 보면은
짜투리 시간을 어디다 쓸 거냐. 짜투리 시간, 그 다음에 망상 피우는 시간. 그렇죠? 걱정. 망상의 대부분은 뭐예요? 걱정. 무슨 걱정이에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속을 긁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불안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래서 혼침의 상태는 만성화시키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운동을 안 하면은, 운동을 안 해서 몸이 약해지면 혼침에 들어가는 메커니즘이 빨라져요, 늦어져요? 에너지가 빨리 떨어지죠. 왜냐하면 우리 몸의 근육은 휴대폰의 배터리와 같다. 그러면 근육이 탄탄하다는 얘기는 에너지 저장률이 좋다는 얘기예요, 약하다는 얘기예요? 근육이 탄탄하면 에너지 저장률이 좋고, 근육이 약하면은 에너지 저장하는 힘이 적어요. 저장된 에너지가 적으니까 매일매일 그 에너지라고 하는 지갑이 얇아서 뭐 조금만 꺼내 쓰고 나면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운동을 하시고, 이왕 운동할 바에 특별하게 나는 돈도 안 들이고 시간도 낭비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직 절을 할 수 있으면 절을 하면 좋고, 절을 하면은 그 0.2평의 기적을 맛보십니다. 그거는 이미 방송에서 증명한 거죠.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증명하고. 그런데 꾸준하게 하려면은 힘들어요. 왜? 많은 것을 그걸 해내기 위해서는 신체 조건을 조절하고 이게 생활 리듬을 조절해야 되거든. 근데 해내기만 하면은 그걸 그 길을 잡고 습관을 잡고 그걸 하기만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피부가 좋아져요. 제가 꾸준하게 절하고 있거든요. 제가 올해 60인데. 예. 그러니까 천천히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 빨리 하지 않고 절을 천천히. 그리고 이게 우리는 뭐냐면은 뭐를 단련을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뼈와 뼈를 잡아주는 거를 인대, 뼈와 이게 근육을 잡아주는 거를 힘줄. 그러는데 요것들이 나이가 들면은 그 탄력을 자꾸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탄력을 이게 연착륙하게 최대한 거기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그 힘을 유지할 수 있게. 요게 이제 해태와 관련해서, 해태는 뭐냐면은, 해태가 아니라 이게 혼침은 이런 우리의 몸이 약해졌을 때도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효과들이거든. 그래서 몸 관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꼭 절만이 아니죠. 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걷는 것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죠. 해서 귀찮아하면 하루 종일 이게 혼침 상태에 삽니다. 그런데 30분, 1시간을 그쪽에다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은 나머지 23시간을 굉장히 좋은 상태로 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4시간을 찝찝하게 보낼 거냐, 아니면 1시간을 노력하고 23시간을 좀 쌈박하게 쓸 거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침은 단순하게 심리작용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생리적인 현상에서 또 기인하기도 하고 건강 상태로부터 오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을 기반하는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염불하기. 그렇죠? 근심 걱정하는 것보다 걱정할래, 염불할래, 분노할래, 염불할래, 불안할래, 염불할래. 이게 혼침을 잡아주는데도